확정적으로 일본 이상의 대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다사다난한 2024년을 뒤로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증시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나요? 오늘은 2024년 주식시장의 흐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미국의 증시 흐름이 괴리를 보였던 해였습니다. 미국은 20% 넘게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한국은 상승은 무슨 하락한다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회사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한 해 동안 별로 잘 나가지 못했고 미국 회사들은 잘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비극의 시작이냐, 즉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올해처럼 미국은 잘 나가고 한국은 부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투자자로서 한국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인데요. 이 인구 피라미드가 잘 말해주고 있죠. 지금의 어린이는 미래의 경제활동 인구이고, 어린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앞으로는 부양비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복지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경제 규모는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출산율 반등을 위한 그 어떤 노력이나 조짐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 잠재력 고갈의 폐해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일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 혼자서 400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최첨단 기술의 선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재 수급의 타격을 제대로 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같은 AI 시대에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최고의 사업 기회를 맞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회사들이 잘 나가는 와중에 삼성전자 혼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부진이 대마불사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참다 보면 삼성전자 역시 반등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영구적인 타격을 입은 회사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소니. 이 소니가 망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잘 실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때 이 워크맨이라는 신개념 전자기기를 출시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나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미국 매장에 가가지고 잘 팔리는 소니 TV를 보고 또 잘 팔리지 않고 먼지만 쌓이고 있는 구석에 있는 삼성 TV를 보고서는 삼성전자 임원진들을 불러놓고 신경영을 해라 선언을 했을 정도였죠. 미국의 인텔도 기술을 소홀히 하고 마케팅에만 치중하다가 기술력에서 뒤처져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성기 시절에 주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회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핀란드의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한때 핸드폰 시장의 1위를 차지했던 회사였죠. 그러나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추지 못해서 그대로 몰락하고 핸드폰 사업에서 아예 철수해버린 기업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핀란드 최고의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핀란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또 한국 경제는 삼성전자의 약진에 힘입어서 한 단계 도약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몰락의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성장 잠재력이 고갈돼서 경제가 정체된 나라가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20년 뒤라고 할 정도로 한국과 유사한 사회 변화를 앞서서 겪는 나라이죠. 저출산도 훨씬 일찍 겪었고 또 200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2023년에 인구가 정점이었고 우리는 건국 이래 인구가 증가한 나라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는 정말로 남의 나라, 꿈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꿈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이 전성기 때 어느 정도였냐면 1995년을 보시면 무려 1인당 GDP가 세계 5위로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하고 동급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미국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일본은 4만 4천 달러로 지금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있었죠. 물론 이때 일본 엔화가 비싸가지고 환율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총 GDP를 보시면 미국의 70%를 넘기는 기여을 통해서 일본은 곧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하는 전망도 꽤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일본이 2023년 1인당 GDP가 겨우 3만 4천 달러 정도로 30년 전보다도 낮은 소득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1995년 12,000달러 정도에서 시작해서 2023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일본을 추월할 정도로 많이 따라오는 상태가 되었고요. 1998년 IMF 외환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30년 동안 정체를 할 수가 있었는가? 한국에서 1995년하고 만약에 누군가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일본에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현재 10만 달러 정도로 일본과는 1인당 GDP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거든요. 총 GDP 순위도 아까 일본이 미국을 넘볼 정도로 압도적인 2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0년에 중국에 추월당하고 2023년에는 일본보다 인구가 한참 적은 독일한테도 뒤지는 4위로 물러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의 사례가 남의 나라라고 비웃을 얘기가 절대 아니죠.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 주자이기는 합니다만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절반 수준이라서 이 당장 태어난 아기가 경제 활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크게 체감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일본 이상의 대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그 대위기를 재촉하는 뉴스도 최근에 나왔죠.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뼈를 깎는 전 국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인들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리는 노심초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국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고 평소 같으면 우리가 이러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국의 체력은 예전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가 올해 유난히 안 좋았고 미국 증시만 잘 나갔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인구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재로 인해서 인구 자체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노동력의 질도 좋아서 계속 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빼놓고 본다면 한국 회사에 투자할 매력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테면 1,400원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높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되어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원화의 가치는 낮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한 해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든지 문제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짊어지고서도 미래를 잘 헤쳐나가거나 유능한 인물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 인구 구조적 문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결정적이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것이 잘 나타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